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말지에 네, 실린 글을 담은 오래된 기억, 그중에서 한 편 골라주시죠. 네, 오래된 비판. 오래된 비판이군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30년 전의 글들인데 예. 지금 읽어도 생생하게 와 닿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제 일본의 한국전쟁 실상을 밝힌 글을 읽었습니다. 음. 오늘도 뭐 이런저런 글을 보다가 어떤 글을 소개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했는데 역시 우리 위대한 신문 조선일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 사법부의 정치판사들이라는 글도 참 재미있어요. 네. 이재화 선생이 쓴. 네. 그때나 지금이나 89년 상황이나 지금이나 이 사법부나 검찰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예컨대 일본 극우파와 친원파의 실체라는 글도 재미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른바 한국하고 친한 지식인들 또는 정치인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친한파라고도 하고 지한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족보를 밝힌 흥미진진한 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민당과 그 주변에 포진한 친한파 또는 지한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우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사람들은 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관동군으로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동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박정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그 세지마 류조 같은 친한파들은 대놓고 이 5.16 쿠데타 이후에 한국에 와서 무슨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동군 출신들의 인간관계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우 세력들과 한국 박정희 이후 한국 우익의 정치 세력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이 필자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이병선 당시 문화일보 기자의 얘기인데 이런 세지마 류조를 비롯한 이 극우 친한파들과 야쿠자들이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고요. 그들이 한국의 정치의 배후에서 꼭두각시처럼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조종했다는 거죠.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네. 관동군 출신들의 인간관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서로 맺어져 있다고 한다. 세지마와 같은 사람들이 한일관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불행했던 역사에서 맺어진 검은 인맥 때문이다. 지금도 세지마 류조 같은 관동군 대선배들이 서울에 와 술자리가 벌어지면 내로라 하는 한국 정계 실력자들이 그들을 센파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접하고 그들은 한국인 후배들을 박군, 김군으로 칭하며 어울린다. 주기가 오르면 이들은 구일본 군가를 함께 부르며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해상에 젖어든다. 라고 했네요.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전신 채널당인가요? 천황폐하 만세하고 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랬었죠. 네. 바로 그 족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극우파와 친한파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이 글은 맛배기였고요. 네. 이런 과거 관동군 출신들이 박정희 이하 한국 정치인들의 배후에서 한국 정치를 조종했듯이 또 이 친일의 컴플렉스를 벗고자 반공으로 무장하고서 모든 일들에 분탕질을 하고 나선 최고의 언론이 있었으니 뭐 역시 조선일보죠. 예. 조선일보 정말 훌륭한 신문입니다. 좀 위대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서도 의원이 살아있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8년 12월 말에 실려있는 글인데요. 정지환 당시 기자가 쓴 글입니다. 네. 한일 합방을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이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내년이면은 창간 100주년을 맞죠. 네. 이 창간 100주년의 조선일보의 삶을 찬찬히 잘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한때는 대단히 진보적인 신문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사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모가 금광 개발에 성공을 해서 1억 천금 얻었죠. 네. 노다지를 캐서 조선일보를 인수하고 서도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돌봐줬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석 같은 사람이고요. 네. 또 우리 이육사 선생의 형제가 5인데 그중 3형제가 또 조선일보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조선일보에는 강자들에게 납작 엎드리는 그 기질이 DNA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1930년입니다. 네. 30년에 광주 학생 사건이 있었죠. 네. 광주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엄숙한 조선일보가 충고를 합니다. 이제 까불지 말고 책상으로 돌아가라. 이 동요 중에 학생 제군 책상 앞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인데요. 예.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짧게만 보겠습니다. 광주 학생 사건에서 발단이 된 학생 시위 사건이 전 조선에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 제군이 비상을 버리고 평상에 돌아와 고요한 책상 앞에 용기 있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허다한 불만과 실망 속에 이토록 확대된 것은 학생들의 불행이자 조선의 불행이었다. 네. 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네. 이 광주 학생 사건을 우리 조선일보는 반일 민족 항쟁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을 바로 접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그 투쟁들이 우리 조선일보 입장에서 볼 때는 철딱선이 없는 만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봉창 열사가 폭탄을 던진 일도 있었죠. 네. 이 일을 두고서 중국의 국민신보는 항일투쟁 사건으로 특종 보도를 했는데 우리의 조선일보는 1932년 1월 10일자 1932년입니다. 이 시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일제 말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에 읽었던 신문기사는 1930년 1월 12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잠깐 그랬던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봉창 열사가 포탄 투척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황폐하를 향한 조선일보의 이 충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볼까요? 천황폐하 꽤 없어. 육군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앵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앵전문은 사쿠라다 문이라고 합니다. 전방 약 18칸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어서 국내 대신 마차의 좌후부 바퀴 부근에 떨어지어 차체 바닥에 엄지손가락만한 손상 두셋을 나게 하였으나 천황의 마차에는 이상이 없어 오전 11시 50분에 무사히 궁성으로 돌아오셨다. 무사히. 네, 범인은 조선 경성생 이봉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천황폐하께서 천만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눈에 이봉창 같은 사람은 무례한에 지나지 않았겠죠. 이 천황폐하의 옥체의 손상을 입히려는 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그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을 비롯한 사상운동의 족쇄를 물리던 게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 사상범, 정치범을 잡아들이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일보는 이 법을 두고도 극구 찬양해마지 않습니다. 이런 짓을 버젓이 하는 이유는 우리 정지원 기자도 말합니다마는 자신들의 뭐랄까 신문사의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뭐 자존심이고 영혼이고 뭐고 다 패대기 쳐버렸다고 해야 되나, 팽개쳐버렸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얘기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진데 이제 총력전 체제로 접어드는 1937, 8년 무렵이면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참 볼만합니다. 앞장서서 다른 신문들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우리 조선일보는 1936년 1월 1일자부터 일본 왕 부부의 추상을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내걸고 찬양의 경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두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군 또는 황군이라고 처음 부른 것도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전쟁, 중일전쟁을 얘기하죠. 그 전쟁에 조선동포들을 두고 국방 헌금을 내라고 이 사고를 처음으로 낸 것도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총독부가 보기 얼마나 귀엽고 예뻤겠습니까? 또 우리 박모 사장께서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관총을 살 돈들을 쾌척하고요. 나중에 비행기까지 헌납한 건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는 자연스럽게 이 조선 민중을 천황의 신민이라고 또 표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황제인 그 일본 왕의 생일날을 축하하는, 그리고 그 축하와 함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감격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문장들이, 명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눈물 겨울 정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구글 들어가셔서 조선일보 친일 기사에서 그 이미지로 보시면 꽤 장대하고 아름다운 기사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족 같은 신문이죠. 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족 같죠. 이런 친일 반민족 신문이 내년에 이 땅에서 100년을 맞는다. 이건 그 정말 결의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지옥이죠, 지옥. 네.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행보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떤 짓을 했는지 한 번만 되돌려 보십시오, 기억을. 그게 바로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자신들의 지독한 친일 컴플렉스를 반공 패러다임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안 할 수가 없죠.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말이 밖으로 샜는데 우리 이런 장엄한 문장들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웃지 마십시오. 1939년 4월 29일자 이 봉축 천장절입니다. 네. 천장절은 일본 천황의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이죠. 봉축 천장절입니다. 문장도 아주 고풍스럽고요. 용비어천가도 이런 용비어천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텐데 이 조선일보가 천황폐하께 바치는 절절한 이 은총 가득한 언어라 생각하시고 너무 나무래지 마십시오. 예. 잠깐만 보겠습니다. 춘풍이 태탕하고 만화가 방창한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천장가절을 맞이함은 억조 신서가 경축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바이다. 성상폐하께 없어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 성공, 동경, 동화할 바이다. 네. 1년 1도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홍운한 은과 광대한 인의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짐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성봉공, 충과 의를 다하여 1년 보국의 확고한 결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좆가고 있네요. 진짜. 개 좆을 박수 까고 치셔야지. 있습니다. 박수 치셔야지. 왜 미친 그러십니까? 개새끼들. 천바단 새끼들. 1년에 한 번 이 반가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그 드높은 은혜와 광대한 드넓은 그 어짐의 새로운 감격과 경행이 깊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정성을 다해서 공을 위해서 충과 의를 다해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결심을 한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거도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감동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대문장입니다. 우리 조선일보의 포진에 있는 우리 잘 아시는 위대하신 주필들께서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맛배기처럼 일본의 이른바 지한파, 친한파가 극우 세력과 바로 연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금방 추측하셨을 줄 압니다. 그 흐름들 계속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그 언어들이 어떻게 돌아서 가공되고 있는지. 우리 호사카 유 선생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선일보, 여기에 또 빌붙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얘들의 언어가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가공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그걸 받아서 또 어떤 담론들이 재가공, 재생산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회로가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보이지 않는 물주들이 있겠죠.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나중에 기회 닿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대륙낭인들, 한반도와 중국에서 활동했던 대륙낭인들이 있습니다. 이 대륙낭인들을 뒷받침하던 이른바 재벌들이 있었죠. 그 재벌들을 캐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사가와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뒷배를 봐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처럼 천황폐하에게 이 감동적인 말씀을 바쳤던 조선일보, 내선 일체를 미화했던 건 당연하죠. 그리고 전쟁에 조선 청년을 동원했던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938년 이후부터는 전쟁을 미화하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자라는 그런 노골적인 기사나 사설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 딱 한 문장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장래 국가의 간성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 진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만들어지자 정말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드디어 일본 제국에 충성할 기회가 생겼다. 이 지원병 제도를 어찌 환영해 마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글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글들을 단순히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우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대단히 지속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욱 비열한 방식으로, 치졸한 방식으로 해방 이후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는데 기회에 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이 갈라치기 하는데 공을 들여왔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1940년 8월 11일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결국은 폐간되죠. 네, 폐간되는 마당에도 뭐랄까요? 이 떳떳함이랄까요? 그 일본 제국을 향한, 천황을 향한 성은을 놓지 않습니다. 예컨대 조선일보의 자매지였던 조강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보자면 월간조선, 월간조선쯤 될 텐데요. 이 월간조선 1940년 10월호, 조선일보가 폐간된 이후인데, 그 10월호에 실린 글의 일부 보겠습니다. 네. 일한 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혼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 잘 보십시오. 이란 양국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죠. 베라우치 총독은 조선 통치의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 30년 동안 7대 이룬 총독들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 건설을 결실로 맺었다. 2300만 반도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 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려 깊은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명하게 관찰하여 1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영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란 병합, 여기서 이란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란 병합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은혜로움을 찬양하는, 더욱더 일본 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다지는 글의 일부입니다. 지금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녹음하는 시간 뉴스를 보니까 나 아무개 대표께서 북미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미국 측에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탁이 아니라 애원이었겠죠. 참 저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오늘 이 조선일보의 저간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나아가는데 저런 그 해방꾼들이 있고 그 해방꾼들 뒤에서 언어를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네. 20년 전에 쓴 정지환 기자의 짤막한 글을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무리하죠. 네. 1988년 12월 13일 언론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은 이철 의원이 조선일보의 친일 전력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도리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쳤다고 하네요. 이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외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요. 악랄한 조선 총독부 아래 선열들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고문당하고 피 흘린 것을 매도하지 마시오. 그렇게 매도하면 우리 역사가 모두 뒤집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요. 실화라고 자빠졌네. 이런 정신 새끼들. 좆가고 자빠졌어요. 예. 이름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마치면서 정지원 기자는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그 프랑스의 사례를 듭니다. 프랑스는 언론부터 철저하게 차단했죠. 예컨대 친나치 행위로 떼돈을 번 언론사 사장 알베르 루젠느, 그리고 친나치 보도를 주도했던 언론사 주필 조르주 슈아레즈 등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많은 언론인들이 형장이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조선일보를 떠받들고 이렇게 모셔온 결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